자, 안녕하세요. 대학생 코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조금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일단 좀 오늘 주요 뉴스나 주요 시사 근황 같은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 이제 오후에 걸쳐 오전 오후에 걸쳐 급변했던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많은 코인들이 떨어졌죠. 예,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만 보시더라도 지금 최저에서 거의 6천선 아래선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코인이 대체 왜 떨어졌느냐? 이 원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일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CEO죠. 예전 한 3, 4월쯤에 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이 전기자동차를 자기네 회사 제품을 비트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시장이나 여러 가지 코인판에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발언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냐, 이걸 설명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를 성장 가능케 한 기본 목적에 대해 말씀드릴 수, 이게 넘겨짚기가 참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목적 자체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왜 전기자동차를 만드냐? 뭐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테슬라는 이 뭐 석유의 고갈, 지구 온난화, 화석 연료 등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업을 운영하고 굴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환경이랑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 뭐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냐. 야,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비트코인하고는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 채굴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코인 시장이 워낙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인 채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픽카드나 CPU 같은 전자 부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픽카드나 CPU를 만들려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이나 구리, 은, 뭐 이런 천연자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래픽카드가 워낙 비싸졌죠. 이런 천연자원들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이런 전자 부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그럼 전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그냥 컴퓨터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그냥 공장 기계 돌리듯이 돌리기 때문에 이 채굴할 때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뭐 전기 자동차나 이거나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기를 만들려면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이나 친환경 발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을 전 세계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중국입니다. 중국.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 채굴을 해요. 거의 뭐 걔네는 공장이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 군 단위로 그냥 공장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중국 애들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유럽 이쪽에 비해서 좀 기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원자력 발전보단 화력 발전에 굉장히 큰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력 발전이나 이런 그런 거는 뭐가 들어가요? 이 석유나 화석연료 같은 땔감, 그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환경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죠. 가장 정말 많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매연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중국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어쨌든 이런 거 간단히 말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환경 보호를 하고자 전기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코인을 얻으려면 환경 오염이 된다. 환경이 오염되는 코인을 쓰면서 환경을 보호하겠다. 뭔가 딱 들어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뭐 코인으로 구매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전기자동차 결제에 있어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결제는 지원 안 하되
테슬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 팔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국 언론사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아침 7시쯤에 테슬라 AI가, 이 비트코인들을 운영하는 AI가 비트코인 500개를 아침 7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침 7시 얘기죠. 그쯤 떨어지기 전에 500개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세력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를 던짐으로써 매도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이런 트위터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패닉스를 유도해서 가격 확 떨군 거죠. 근데 여기서 가격을 확 떨구고, 그 저점, 아까 6천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따지면 6천만 원 정도 하는 돈쯤에서 다시 또 500개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이놈이, 저도 나름 좋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조금 좀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세력의 장난제, 참 우리나라에서는 진즉에 잘못 들어갔을 텐데,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같은 이 개미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이걸 보신 영상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이 떨어지게 된 이유 두 번째,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상승해서 이에 따른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럼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먼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 요즘 물가가 비싸 라고 할 때 그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미국의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게 왜 문제가 되냐?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즉 물가가 올랐다는 건 시장에서 여러가지 물품, 자재들이 비싸졌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이 올라가는 이유에는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 가장 상승한 요인 중 가장 큰 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제 비싸졌다, 물건들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물건들이 비싸지겠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아니 이게 돈 풀리는 거랑 코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여긴 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달러나 원화 등 이제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각자 국가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예를 들어 쉽게 1,000원이 1달러였어요. 근데 내일 2,000원이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1달러짜리 햄버거가 우리나라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내일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보통 이 금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은행에서 이자율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일정 수준 이자율이 있어요. 이 은행들은 그걸 맞춰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나라에서는 이자율, 금리를 어떻게 이용하냐? 사람들은 이자율이 적으면 대출같이 돈을 빌릴 때,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으니까 적은 부담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또 굳이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굳이 낮은 이자율을 가진 은행에 안 넣고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양한 시장 같은 데 돈을 좀 더 쓰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할 때 좀 더 유연 부담이 있고,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으니까요. 부담이 있고,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자율이 좋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 놓으려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금리, 즉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린 상태이고, 이 은행에 별로 돈을 넣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이 시장으로 들어 풀리게 됩니다. 돈들이.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떤 게 있냐? 채소나 이런 거 사는 홈플러스 이런 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나 이제 여러분들이 형님들이 하시는 코인, 주식 같은 것도 시장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이번 달 물가가 자기네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면 미국은 당연히 예상치고 높게 나왔으니까 낮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면 돼요.
당연히 은행한테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 물가가 줄어들겠죠. 한마디로 이자율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돈들이 은행으로 이동하게 된다.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상승하였다. 즉 물가가 높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앞으로 이자율을,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공포감, 약간의 선반영이라고 하죠. 원래 코인 시장이라는 데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서 미리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공포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됐다라고 뭐 저는 생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오늘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에 반등을 쳤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당연히 아직 금리를 올린 게 아니거든요.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미국이 말한 게 아니라 저런 지표들이 나옴으로써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우려,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떨어진 거지, 올리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 금리는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연준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되게 신중을 가해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까지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라고 저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당장 막 그렇게 겁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일단 오늘 밤, 지금 미국 시간 13일 낮에 이 실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또 발표가 돼요.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방준비위원회, 거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늘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그걸 봄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돈을 주는 거는 시장에 얼마나 돈이 풀릴지를 볼 수 있고, 그 연설하는 거는 앞으로 이자율, 즉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뭐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 앞으로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동영상이니까 일단 먼저 제 근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아크인베스트, 뭐 아메리칸뱅크, 이런 여러 가지,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같은 미국이나 서방권의 굉장히 큰 기관들이나 은행들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또한 이 코인 시장의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 또한 코인 시장이 뭐 오늘이나 지난주도 뭐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지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이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뭐 한 6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뭐 한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상승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의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시장의 흐름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내일 단기간, 뭐 내일 한 달, 다음 주 뭐 이렇게 어떻게 수술하시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건승하실 수 있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런 코인 시장의 하락은 저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7,000선에서 거의 뭐 6,000선 아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거의 1,000만원 넘게 빠졌는데 이후에 6,300, 현재 6,300이죠. 근데 그 이후에 6,500, 거의 50%를 넘게 다시 반등을 쳤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자이든 타이든 한번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을 한번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인 시장에 대한 열기나 사람들의 믿음이 식지 않았다. 세력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방향성이 더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들이 뭐 지난주나 이렇게 했어서 조금 강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매도세가 어제 엊그저께 들면서 좀 수그러들고 있고, 좀 매수세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사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요 근래 하락하는 흐름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에 있어서 조금 더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위험, 고수익. 이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지금 좀 어떤 근거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더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지금 물리시거나 들고 계신다 불안하다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다양한 코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퀀텀, 요즘 핫한 네오, 비체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금 이런 거 홀드 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반적인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좀 버티시면서 홀드 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는 정도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가 신중하고 객관적인 투자로 모두들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돈을 버는 사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돈을 벌고 이걸 보는데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이상 제 채널 이름 대학생 코인 매니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뭐 다양한 코인이나 뭐 그날그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동영상이 있어서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